11학년부터 대학교 성적이 들어가요. 온태리오주는. 그리고 밴쿠버 같은 경우에 10학년 성적부터 트랜스크립이 이제 대학교가 볼 수 있게 업로드가 되는데요. 또 국제학교는 4년 90, 11, 11 다 보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고요. 뭐 IB는 또 IB 1, 2를 보고, 그러니까 상황별, 주제별, 뭐 과별, 그리고 나라가 어딘지에 따라서 이 모든 게 좀 달라요. 일단은 캐나다에 있는 온태리오주 같은 경우에는 11, 11을 많이 봐요.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입시는 언제부터 과연 시작일까요? 11학년부터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10학년 3월달 코र्스 셀렉션 할 때부터가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단추를 잘 하려면은 이제 10학년 때 11학년 과목을 선택하잖아요. 그걸부터 잘 해야 돼요. 그래서 11학년 과목에 내가 선수 과목을 들어서 12학년 거를 듣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대 정분 과목이 물리랑 화학이 필요하다 그럼 물리 11이랑 화학 11이 있어야 12학년 걸 들을 수가 있거든요. 선수 과목이. 저희는 보통 수시를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얼리 어드미션을 스콜라십 어드미션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으려고 하는 어드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스콜라십은 무조건 자소서를 많이 봐요. 성적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얼리 어드미션 자체는 11월 정도쯤에는 저희가 끝내거든요. 수시를 원서를 넣는 애가 있다고 하면은 여름부터 벌써 선수 과목을 시켜요. 만약에 내가 엔지니어링 애들인데 피직스나 케미스트리나 영어나 수학 이런 것 중에 못하는 과목이 있다든지 아니면 교양 과목으로 하나를 더 채운다고 해서 12학년 올릴 때 선수 과목을 미리 듣는 거죠. 학점 이수를. 그러면은 아무래도 점수가 올라가겠죠. 대학교에 아까 업로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라마다 주별로 다 다른데 11학년, 12학년 점수가 어쨌든 올라가고 우유의 시에 대학교에서는 그걸 보고 판단을 하게 되겠죠. 온태리오주로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비즈니스를 간다 하면은 영어랑 수학 두 개가 필수예요. 나머지 세 개는 아무거나 12학년 거 U코스나 M코스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12학년 때 공부를 그렇게 6개 하는 것보다는 미리 땡겨서 9과목이를 해놓으면 압박이나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미리 땡겨 들으면 좋아요. 학점 이수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정보 싸움인데 선배들한테 물어봐요. 12학년 때 들을 과목들에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과연 어떤 분들이신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케미스트리가 12학년 때 할 건데 그 선생님이 악명이 높아요. 요거는 이제 여름에 미리 듣는 게 좋겠죠. 선생님 워털루나 어떤 대학들은 미리 리핏을 한번 또 하거나 썸머에 미리 듣거나 나이스쿨을 하거나 이런 거를 안 좋게 본다 그렇게 문의들을 하고 그러신데요. 안 좋게 보는 학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워털루 대학 한번 예를 보죠. 수학과에 이제 관련된 학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리 듣거나 리핏하거나 이런 감점이나 이제 컨시더 한다고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학교를 다니는 중에 예를 들어서 9월부터 6월까지 이 사이에 온라인 학교를 다니거나 이런 건 또 괜찮아요.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온라인 과목을 들을 경우에는 또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떤 과나 어떤 거에 대해서는 억셉트 해줄 수도 있고 감점 사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과별로 자세히 좀 확인해보고 전략적으로 썸머에 내가 할지 안 할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학생이 있어요. A라는 학생은 11학년 때 이제 한국을 갔어요. 빈둥빈둥 놀다가 12학년 9월이 돼서 와 열심히 하자 하고 이제 공부를 하겠죠. 다른 학생은 12학년 때 놀지 않고 이걸 입시라고 좀 긴장감 있게 생각하고 학점 이수도 해놨고 토플, IELTS도 필요한 것도 다 해놨어요. 근데 이 학생은 여름에 빈둥빈둥 있다가 와갖고 학점도 없고 그러면 6개, 8과목을 해야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요. 한 명은 이제 여유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시간이 많으니까 선택과 집중이 돼서 공부 성적도 오를 거고 이 친구는 시간이 없어요. 맨날 바빠요. 그러니까 성적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원서를 넣을 때 성적이 높은 학생은 그만큼 초이스가 많아요. 성적이 98, 97 찍는 애들은 선생님 저 엔지니어링 가고 싶어야 해도 엔지니어링만 넣지는 않아요. 한 대학에 한 과만 넣는 건 아니니까요. 완전히 다른 과를 또 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져요. 왜냐? 엔지니어링에서 필요한 선수 과목도 있고 라이프 사이언스 필요한 선수 과목도 다 있으니까요. 필수 과목들이. 성적이 안 좋거나 시간에 쫓긴 학생은 그만큼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학교도 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데가 Tier B에서 Tier C급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잘 짜서 여름에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유학생의 예를 먼저 들어드릴게요. 저희가 입시를 하다 보면은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성적은 되게 높아요. 근데 4년이 안 돼갖고 IELTS나 TOEFL이나 듀오링고를 꼭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되게 안타까운 게 평균 성적은 높아서 조건부 입학이 걸렸는데 4월까지라든지 5월까지라든지 IELTS나 TOEFL을 제출해라. 근데 그게 점수가 뭐 아주 안 좋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IELTS가 6.5가 카트라인이면 6.0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0.5가
모자라서 정말 피를 말려요. 학생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저희가 관리하는 학생들은 최대한 목표치가 11학년 때 여름에는 다 끝내고 오는 거거든요. 점수가 영어 잘하는 애들 이미 11학년 초반에 다 끝내놔요. 그러면은 이 학생 벌써 하나가 줄어들어요. 토플이나 IELTS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가 이제 제일 1순위로 저희가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 학생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수학이에요. 수학은 오면 아무리 못했던 애들도 86, 뭐 85 어느 그 정도는 찍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 한국에서 이미 선행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11학년 때부터 슬슬 바닥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주문하는 게 11학년 여름에 가서 수학을 미리 좀 공부를 하고 오라고 그래요. 왜 그래야 하냐면 또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프리칼큘러스, 칼큘러스,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스 펑션, 칼큘러스 벡터 수학이 2개가 들어가요. 심지어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수학이 많게는 3개, 기본적으로 2개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대학교 필수 인기 있는 전공들이요.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바닥이 좀 실력이 드러나는 학생이 있다면은 여름에 좀 수학을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학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비즈니스 하는 학생들은 과학이 필요 없지만은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라이프 사이언스 쪽은 어쨌든 바이오나 케미나 피직스가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미리 뭐 랩을 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적어도 내가 뭐를 배우는지 챕터의 굵은 거 정도 텍스트북 같은 걸 미리 좀 구매를 하시던지 해갖고 한번 쓱 한번 읽고 오는 정도 그 정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11학년 6월에 끝났잖아요. 한국으로 오기 전에 졸업 조건 필요한 거를 좀 알아갖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학점이 나는 되는 줄 알았는데 뭐가 빠졌어요. 그런 경우 종종 있거든요. 학생들 사이에. 그러면 요거를 여름방학에 들으면 되는데 그걸 나중에 졸업 6개월 놔두고 알았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꼬여요, 일이. 그런 졸업 요건들을 좀 알아보시고요. 그래도 좀 여유가 생겼다 하면은 필수 과목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내가 들을 수 있는 거 12학년 거 미리 1개에서 2개 정도 학점 이수해갖고 성적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